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는 상대적으로 건강 상태가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발병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장애인과 노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초비상 상태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중증급성 호흡기 질환인 중동호흡기 증후군, 이른바 메르스가 우리 사회를 덮쳤습니다. 현재까지 메르스 확진자는 87명, 사망자는 6명이며 격리자는 2,40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 및 복지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일 지자체에 메르스 관리 수칙 등이 담겨있는 메르스 대응 지침을 배포했지만 지난달 20일 최초 메르스 감염자가 확인된 것을 미뤄볼 때 신속한 대처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구체적인 안전지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 시설이 알아서 메르스에 대해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르스는 상대적으로 건강 상태가 취약한 사람에게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장애인, 노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입장에서는 정부의 대처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거노인 재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복지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독거노인 등 서비스 대상자의 집에 방문해 안전을 점검하는 재가 서비스는 메르스로 인해 서비스가 일부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가 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복지사, 아니면 요양보호사, 이를테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제한이 독거 어르신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분들이 한테 오는 어떤 일상생활의 그런 어려움이 좀 우려되는 바가 있고, 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임시로 휴원을 결정한 상태인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난감한 상황입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저희가 어제 오늘 지금 휴원이거든요. 일단 오늘까지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그 맞벌이하는 엄마들이 있어서 그게 지금 문제가 돼요. 일단 이틀은 이제 해봤는데 지금 저희가 거에 가서 이렇게 일단은 지금 다음 주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물론 서비스 이용자 역시 불안에 떨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하루빨리 시설에 대한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메르스 안전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현입니다. 보건당국이 메르스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한 의료기관을 방문한 후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났다면 자택에서 대기한 채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이름과 지역을 공개하면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국민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이어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이 우려되는 기간에 각 의료기관에 방문한 이들은 절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말고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시도 콜센터나 홈페이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메르스 콜센터 번호는 043-719-7777이며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번호는 각 지역 번호를 누른 후 12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몸이 조금만 으슬으슬해도 걱정이 앞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감염 예방을 위해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생활 속 에티켓을 김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메르스 걱정에 지하철은 물론 길거리 한복판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불안감보다는 생활 속 에티켓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수건으로 가리고 하고 손수건이 없을 때는 옷소매를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로 옷소매가 짧아져 이마저도 사용하기 어려우면 팔꿈치 안쪽으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는 것이 기본 에티켓입니다. 손으로 가리는 것은 문고리 등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어 삼가해야 합니다. 실제로 환자가 집중 발생한 평택성모병원은 문손잡이 등에서 메르스 감염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어떤 종류의 마스크든지 다 상관없습니다. 뭐 마스크가 없을 경우에 긴급하면 손수건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옷으로 가리는 그런 긴급한 뭐 행동으로도 가능하니까.
전문가들은 호흡기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할 때는 대중교통 이용은 멀리하고 메르스 증상이 의심되면 먼저 거주지 보건소에 연락해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보건당국은 또 감염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는 악수 대신 목례로 인사를 대신하고 술잔을 돌리는 행동은 자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에 좋은 음식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서울 강서구에서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한우를 대접하고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2015 강서 나눔문화축제 나눔 행사가 서울 구암근린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강서 나눔문화축제는 매년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문화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한우국밥, 곰탕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또 이웃의 어려운 또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나눔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또 우리 어려운 주민들과 함께하고. 강서구 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우 점심 식사를 제공했으며 식사 후에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한 내과, 치과 건강검진이 무료로 이뤄졌습니다. 우리 장애인분들이 가장 어려웠던 건강 문제, 또 문화 문제, 또 같이 소통의 문제, 이걸 한 방에 다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치과병원이라든지 내과 검진, 또 한우협회가 함께하는 식사 문제, 그다음에 문화 공유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정말 즐거운 날을 만들자 해서 취지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김정록 의원,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변경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박마루 서울시의회 의원과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그맨 황기순의 사회로 가수 송봉수, 함영재, 박진도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요즘 재능 기부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재능 기부에 착안해 정부가 도입한 마을 변호사 제도가 어느덧 시행 2년이 됐습니다. 지역 주민의 이용이 늘고 있긴 한데 개선해야 할 점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강화도에 사는 A씨는 마당에 심은 감나무 때문에 이웃 주민과 얼굴을 붉혔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이웃집 담벼락을 넘어가자 이웃집에서 나뭇가지를 잘라버리겠다고 한 겁니다. 고민하던 A씨는 마을 변호사에 SOS를 쳤습니다. 변호사는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나뭇가지를 자르기보단 그 가지에 달린 감을 이웃이 따먹게 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덕분에 A씨는 감나무도 지키고 이웃과의 불화도 해소했습니다. 이처럼 전국 1,400여 곳 읍면에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인 마을 변호사는 도입 2년 만인 이달 현재 1,500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개업 변호사 10명 중 1명이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며 재능 기부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 건수도 꾸준히 늘어 올 들어 월 평균 50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전화, 팩스, 이메일로 변호사님께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재능 기부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안착을 위해선 다양한 홍보와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질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시청자 그리고 구독자와 함께 만드는 복지TV 뉴스와 장애인 신문, 웰페어 뉴스가 여러분의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방법을 정유림 기자가 소개합니다. 복지TV와 장애인 신문, 웰페어 뉴스가 여러분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제보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문서와 사진, 동영상 등 형식과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보는 유선전화 070-7733-7245, 전자우편 WBC 뉴스 2012
gmail.com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한부모 가족과 파독 근로자에게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생계와 육아, 가사의 3중 부담을 지고 있는 한부모 가족과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에서 100% 이하인 파독 근로자 등에게 지원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 아동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온라인으로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단디 톡톡 서비스를 경기도에서 중점 운영합니다. 사이버 상담실인 단디 톡톡은 365일 24시간 내내 언제든지 위민넷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제5회 부산 실버 영상제 영상 공모전을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합니다. 오는 9월에 열릴 영상제에 앞서 진행되는 공모전의 슬로건은 내 나이가 어때서 실버 영상 문화축제입니다. 응모 분야는 자유주제와 노인 주제로 나뉘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 실버 영상제 조직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과정 및 체험업 입주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1, 2급 장애인 또는 3급 중복 장애인으로 공고일 현재 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로서 현재 거주시설 퇴소 예정자 등입니다. 신청은 8개 구군의 장애인 복지 관련 부서로 하시면 됩니다. 인천시가 시설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4.20 인천 공투단의 인천시청에서의 노숙 농성에 의한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탈시설 태스크포스팀은 탈시설 계획 수립과 탈시설 전환 업무를 하게 되며 구성 인원은 6명 내외로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명에서 3명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4일 포항 상공회의소에서 경북 동부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경북 동부 FTA 활용지원센터는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진, 울릉 지역의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FTA 체결 나라별 시장 현황과 관세 통관 절차, 원산지 규정 등 FTA 활용에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특화된 FTA 활용 지원으로 향후 수출 기업의 불편사항 해소와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행사를 한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푸른나무 청해단에서는 학교 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우리 아이 지키기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블루맘 캠페인은 학교 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학부모와 푸른나무 청해단이 함께하는 비폭력 문화 캠페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푸른나무 청해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굿 닥터스 나눔단에서는 경북 포항시 2015 찾아가는 농촌마을 의료봉사 참여 재능 나눔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굿 닥터스 나눔단은 농촌마을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농촌 주민의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굿 닥터스 나눔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함께 밥을 먹다. 함께 대화를 하다. 함께 일을 하다. 함께 운동을 하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함께 하자며 선뜻 부탁할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얼마 전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어려울 때 의존할 사람이 없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힘든 누군가가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아주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데 꼭 필요한 것 아닐까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